네, 지금 시간은 10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마음우체통에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햇님들 혹시 함께 했던 누군가가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그 밤 있잖아요. 조금 왠지 낯설고 또 고요하고 불안함에 대한 약간 솔직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주부라는 말도 좀 어색하네요. 3주 전 저희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떠난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우리 사이는 식어가고 있었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핸드폰만 보던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이혼 서류를 쓰기 전 남편은 먼저 나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은 저는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한 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좀 편하겠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낮 동안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후련하기까지 했거든요. 청소도 하고 예전에 못 봤던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배달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왔어요.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거실 전등을 켜고 TV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분명 똑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선 걸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어요. 20년 넘게 누군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요. TV 소리는 들리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웃음소리도 한숨소리도 리모컨 누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만의 소리가 들렸어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잠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평소엔 당연히 잠갔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이걸 굳이 잠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 잠그지 않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갔는데 말이에요. 샤워를 하는 동안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누가 문을 여는 소리는 없는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샤워를 끝내고 나왔는데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드디어 잘 시간이 됐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저는 그 방이 제일 무서웠어요. 더블 침대 한쪽만 차지하고 누워있으니까 옆이 너무 비어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불을 덮었는데 발끝이 시렸습니다. 전등을 끄려다가 그냥 켜두고 잤어요. 평생 어둠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전등 없이는 못 잘 것 같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쓰러지면 누가 할까? 119를 불러도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누군가 걱정은 해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꾸만 떠올랐어요. 결국 핸드폰을 켜서 의미 없는 영상들을 새벽 3시까지 봤습니다. 그제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살아있구나. 웃긴 생각이죠.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컵을 하나만 꺼내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자동으로 2개를 꺼내려다 멈칫했어요. 아침 식사도 혼자, 설거지도 혼자, 쓰레기도 혼자 버렸어요. 모든 게 혼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다기보다는 좀 무서웠어요. 이게 이제 내 일상이 되는 건가?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밤도 비슷했어요.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전등을 켜고 잤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 이상하지?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너 20년 넘게 누군가 함께 잤잖아. 갑자기 혼자가 되면 이상한 게 당연하지. 무서운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나만 이상한 거 아니구나. 지금은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끔 무섭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전등은 아직도 켜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빨리 잠들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무서웠던 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라는 거죠.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남는 밤이 무섭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일상이 사라졌으니 낯선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만의 밤도 편안해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비슷한 경험은 저는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참 연애를 할 때죠. 이런 경우랑은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막 싸우잖아요. 막 열심히 싸우다 보면 갑자기 됐어, 나 갈래 하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싸우고 나서 나가면 왠지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 혼자 남겨진 공간이. 그런데 이 사연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 자리, 그 빈자리가 메꿔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부터 왜 싸우면 내가 먼저 갈 거야. 그 뒤로부터 싸움이 나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왜 혼자 남겨지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오히려 먼저 나가는 게 좀 나아요. 그때 약간 느낌상 남겨져 있다. 그게 뭔가 약간 버림받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싸우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하면서 내가 먼저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남겨졌을 때 느낌과 내가 나왔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남겨졌을 때 그 고요함은 뭐랄까 좀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살던 집에 한 사람이 나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계속 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사 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걸 피해야 되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기분이 내가 좀 그러면 이사 가는 게 나아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그냥 살면 되고요. 보통 자꾸 뭔가 생각나고 이런 그런 추억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묻어 있으면 저는 거기서 뭐 자존심 챙기고 뭐 내가 굳이 내 집에서 내가 왜 이사를 가야 돼?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이사 가요. 그게 편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있던 사람, 함께 있던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내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안 남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뭔가 편해졌지만 나의 어떤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진 것 같은? 그거를 채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걸 일부러 채우려고 노력은 하진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또 채워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사연이 있을 때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제가 또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약 아닙니다. 네, 사약 같아요, 근데.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요.